오늘은 부동산 컨설턴트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컨설턴트가 되는 길이 어떤 건가 한번 확인해 보던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컨설턴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냥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컨설턴트가 된다면은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요새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은 많은 수련 과정과 또 경륜과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컨설턴트가 되려면 한 20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항목이라든지 기술, 능력 또는 그 사람의 프린시플 액티비티스를 해가지고 업무 수행의 어떤 기본 원칙을 가져야 알아봐야 되고 그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업계에 대한 그 전개 방향, 국제적인 비교 또는 윤리 기준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 6가지 정도쯤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프로세스,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한 20%, 한 2챕터 정도는 그런 거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컨설턴트의 어떤 그 자격제도가 있는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실제로 컨설팅을 한 사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컨설턴트가 되긴 합니다. 내가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걸 알아보려면은 자기가 그런 속성, 캐릭터가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컨설턴트 제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개 한 9가지 정도의 캐릭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의 이해력은 예를 들면은 다른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가령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그런 인간의 이해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은 근면성실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신적 깊이라든지, 그 다음에 객관성, 예를 들면 종교나 정치나 이런 지방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경상도 사람 싫어. 강원도 사람은 난 정말 좋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융통성이라서 신축적인 그런 대응을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6번째 문제 해결력과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과 판단력은 그 다음 장에 이제 연결되는 문제의 정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디시전 메이킹을 잘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심리적인 소수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어떠한 테크니컬한 스킬이 필요한데 그것을 되게 9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관리하고 조사하는 기술인데요. 이 관리하고 조사하는 기술은 되게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이제 계획하고 조직하고 협조하고 이제 통제하는 그런 기술을 관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사 기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관찰력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인포메이션 서치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조사 기술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상상력과 창조력이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는 듣지 않고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컨설턴트가 자기 경험하지 않은 거라든지 또는 실제로 그에 대한 실적이 없었다면 그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네 번째 이제 정말 아까 얘기한 조사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수집하는 기능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는 뭐냐면 꾸준히 물어보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인터뷰 스킬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6번의 문제 정의하고 데이터 분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블럼 솔빙 기능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이 2가지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과 일정,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기술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갖추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갖춰지겠죠. 세부적으로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5개를 한번 쭉 얘기를 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관리 기술과 조사 기술. 그 다음에 컨설턴트는 자기 인격을 파는 거라 그랬죠. 자기 경험과 실적과 과거의 성공 패턴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퍼스널리티를 팔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밀 엄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컨설턴트는 무수한 비밀을 많이 알게 돼요. 특히 이제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컨설턴트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되게 비밀 엄수를 목숨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밀 엄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지식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혜와 경륜, 경험 이런 걸 파는 거기 때문에 저치먼트를 해서 판단을 갖다 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그 환자한테 꿈을 일깨워주는 건 좋은데 환자가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어치버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는 컨설턴트로서는 뭐랄까요? 너무나 그 과잉 처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턴트가 이제 그 업무를 갖다 어떻게 액티비티를 보면은 자기네 파트너와 매니저와 스텝 컨설턴트들을 이용을 해서 같이 혼자 하는 경우보다 되게 컨설턴트가 여럿이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위에 파트너의 업무 파트너가 제일 그 위에 있는 분들이고요. 상급자고 그다음에 매니저가 이제 중간에 있는 그 관리 컨설턴트고 이제 컨설턴트 이제 스텝들이 있대요. 보조해 주는 분들. 예를 들면 되게 이제 1, 2년 차 정도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러한 것들 하는 분들이 이제 스텝이고요. 아까 관리 기술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면 매니저급이 되면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잡 어나리시스에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부동산을 봤을 때 부동산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정할 때 그 컨설턴트가 어떻게 집중되고 어떤 때 포커스를 해가지고 포지셔닝 할 것이냐 할 때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업태를 네 가지로 되게 나눕니다. 개발 분야하는 제일 큰 분들이 크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요. 유통업이라 해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아주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그 1층에 주로 많이 해서 상가나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실제로 매매 분양해주는 분들 이런 것들이 유통업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빌딩을 관리하고 큰 빌딩을 가지고서는 임대주는 임대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 해서 그런 부동산 전체를 갖다가 관리해주는 그 매니지먼트 메인티넌스 그 유지보수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밑에 있는 경제적인 변화를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가 또 있죠. 사회 경제의 변화가 있고 예를 들면 코로나19라 그러면은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변화가 아까 다섯 가지로 부동산이 다양화되고 소프트한 가치 그 밸류가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영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내용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업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갈 거냐. 부동산업이 발전하면 주거생활도 향상되고 도시 환경도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 것을 컨설턴트가 이제 전개 방향을 알려주고 이런 거기에 따른 과제들도 이렇게 있어요. 분쟁 예방이라든지 사업 주체로서 역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컨설턴트가 제시해주고 거기에 참여하고 액티비티 같은 과제를 또 수행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동산 사례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물건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관리가 임대서부터 또는 빌딩이라든지 이러한 그 공동주택도 업무의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과 미국에서 한 2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 뭐랄까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젠다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분쟁 뭐 방지라든지 또는 도시 환경 창조에서 도시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특히 국제화는 벌써 꽤 오래됐죠. 글로벌리제이션 해가지고 수많은 빌딩이나 이런 것들 첨단 그 IT 그 빌딩들이 외국에 있는 그 국제적인 그런 환경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그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글로벌 표준을 그냥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이제 국제 비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그 부동산 컨설턴트 그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뿐 아니라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이제 그 윤리 기준입니다.
뭐 국민연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권 분쟁을 포함한 업무는 수락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업무 수락하는 거 이게 어떤 그 이권에 개입되는 문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한 자유와 객관성이 없어요. 누가 이거는 회장님이 받은 오더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이랬다 그러면 그러한 업무도 수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컨설팅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회장님이 이 용지는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 이 용지는 회장님의 의중이 뭐냐, 이거는 큰 대형 유통업을 하고 싶다,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실제로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는 결론은 여기는 우리가 대형 음식점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런 의견에 가질 때 그러한 그 두 사람들의 주문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자유와 완전한 자유와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컨설턴트에 이제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고 다 좋은데 내가 정말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느냐, 또 내가 교섭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한 사람들이 되게 40대에서 50대, 60대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 층들이 되게 40대에서 60대인데 젊은 친구가 20대나 30대가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주지 않으면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너한테 교섭권을 주고 네가 중재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컨설턴트가 되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남보다 탁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보다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유익한 방면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빌딩을 갖다가 메인티넌스 지금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하거나 분양하거나 할 경우에 수익이 예를 들면 7%에서 8% 이상 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3%밖에 안 난다. 그때는 그거를 설득하고 교섭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지금 상황이 어땠든지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한 부동산 자산 가치는 분석 능력과 이 조사 분석 능력이 따르지 않으면 어렵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컨설턴트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업무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영역을 자기 내림대로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 컨설팅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그 플로우 보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